자, 오늘은요,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정말 강력한 개념이거든요. 바로 웨이트 프리 알고리즘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우아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프로그램의 여러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똑같은 걸 하려고 달려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머리 아픈 이유의 핵심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또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와, 이게 생각보다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고착 카운터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던져볼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블로킹 방식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은 락프리 방식,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이죠. 웨이트 프리 방식까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더 좋은데? 하는 현실적인 질문까지 던져볼게요. 자, 그럼 오늘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갈 핵심 문제, 바로 고착 카운터입니다. 이게 겉보기엔 되게 간단한 문제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그 복잡한 동시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카운터, 값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뭐 보통 카운터랑 똑같죠. 근데 딱 하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값이 딱 0이 되는 순간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거기에 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값을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기술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에이, 이거 그냥 이론 공부하려고 만든 장난감 같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C++ 쓰시는 분들은 위크피어의 락 함수, 다들 아시죠? 바로 그걸 구현할 때 이 고착 카운터 개념이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수가 0이 되면 그 객체는 사라진 거니까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착 카운터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건드려도 안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죠. 바로 뮤텍스 같은 락을 거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블로킹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렸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스레드 하나가 나 이제 카운터 쓸 거야 하고 락을 딱 걸었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버려요. 뭐 운영체제가 잠깐 재웠을 수도 있고 다른 오래 걸리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스레드들은 그 친구가 밥 다 먹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올스톱되는 거죠. 자, 한 명이 길을 막으면 다 같이 멈춰버리는 이 방식, 뭔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나온 다음 단계의 해법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문을 잠그는 걸 넘어서 좀 더 똑똑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바로 락프리 방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행 보장 수준이 딱 정리가 되는데요. 맨 밑에 있는 블로킹은 사실상 보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멈추면 다 멈추니까요. 그 위가 바로 락프리입니다. 이건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최소한 한 놈은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보장이 바로 웨이트 프리입니다. 이건 뭐냐? 모든 스레드가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난다. 이걸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죠. 락프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핵심은 시스템 전체의 진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대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계속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실패했다? 괜찮아요. 그건 내 앞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줄 전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시스템이 멈춰서진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락프리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요? 거의 모든 락프리 알고리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AS 루프를 씁니다. Compare and Swap, 비교 교환이죠. 동작 방식은 이래요. 일단 현재 값을 읽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 바꿀 값을 계산하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한데요. 시스템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값이 내가 아까 읽었던 그 값이랑 똑같으면 이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세요.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서 값을 바꿨으면 이 요청은 실패합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에이,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스템 전체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정말 운이 없는 스레드가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값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다른 놈이 먼저 휙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론적으로는 이 불쌍한 스레드 하나는 영원히 자기 일을 못 끝내고 뺑뺑이만 돌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기아 상태, 스탈웨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최종 보스, 동시성 알고리즘 설계의 그야말로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모두의 진행을 보장하는 방식, 바로 웨이트 프리입니다. 이게 왜 궁극의 기준이냐? 웨이트 프리는요, 모든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가 뭘 하든 얼마나 느리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작업은 반드시 그리고 한정된 횟수 안에 끝낸다는 걸 보장합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이건 곧 예측 가능한 성능, 즉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보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락프리에서 웨이트 프리로 넘어가는 건 단순히 코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철학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락프리가 내가 이길 때까지 계속 덤비겠어 하는 경쟁의 마인드셋이라면 웨이트 프리는 저 친구가 지금 힘들어 보이네? 내가 대신 좀 끝내주고 가야겠다 하는 협력의 마인드셋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니 정말 멋진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이 돕기라는 게 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 핵심 기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스레드들이 서로 뭘 하려는지 의도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쓰는 카운터 숫자, 예를 들어 64비트 정수가 있다고 쳐요. 여기서 몇 비트를 살짝 훔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를 나 지금 숫자 올리려고 작업 중 같은 일종의 깃발, 즉 플래그로 쓰는 거죠. 그럼 다른 스레드가 와서 이 깃발을 보고 누가 작업 중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럼 거기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그 작업 마저 끝내줄게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 64비트짜리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비트 몇 개를 통신용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비트는 카운터가 0에 고착됐음을 알리는 플래그로 쓰고 다른 비트는 지금 돕기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플래그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2비트를 가지고 실제 카운터 숫자를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숫자에 데이터와 상태 정보를 같이 담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스레드가 보장되고 서로 돕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더 빨라요?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값을 막 읽으려고 달려드는,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와, 이럴 때는 웨이트 프리의 협력 정신이 제대로 빛을 발하네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인 거죠. 락프리 방식보다 지연 시간이 훨씬 짧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균형을 맞춰봤어요. 읽기 작업 반, 쓰기 작업 반. 이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웨이트 프리가 조금 더 빠르긴 한데 격차가 확 줄었죠. 뭔가 슬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데요. 이번엔 반대로 쓰는 작업이 훨씬 많고 스레드 간의 경쟁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뒤집혔어요. 오히려 구조가 더 단순한 락프리 알고리즘이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아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더 단순한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성능에 대해서 절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더 좋으니까 당연히 빠르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항상 가설을 세우고 직접 벤치마크를 돌려서 그 가설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순간적인 최고 속도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보장,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보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실시간 시스템이나 아주 중요한 작업을 처리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코드 속 동시성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